네, 안녕하세요. 도사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아주 기초적인 민사소송에 관한 거예요. 근데 기초적이긴 한데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뭐냐면 소송을 맡겼는데 변호사가 잘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는 사실 잘 해주려고 최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매번 아주 기초적인 거에 다 얘기를 해줄 수 없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궁금한 거야. 계속 궁금하고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게 있고 그 또 재판이 진행되는 항상 루틴한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이게 왜 변호사가 매번 전화 안 해주지? 근데 내가 아침마다 와서 의뢰인들한테 매일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기도 쉽지 않거든. 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만 전화를 드리는데 이거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소송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소장이 날라오잖아요. 보통 소송을 제기하면 내가 만약에 소를 제기했다고 쳐봐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전자소송이 됐든 종이소송이 됐든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접수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7일에서 10일이 걸려. 그러면 내가 의뢰인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상담했잖아요. 그러면 소장 작성하기로 하고 위임계약서 체결하고 자료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날 이틀날 소장이 제기되는 게 아니에요.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무실에 보면 다른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비워서 그 사건을 정리해서 준비를 하려면 한 일주일 걸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접수를 하면 바로 그냥 법원이 또 상대방한테 보내는 게 아니야. 7일에서 10일 정도를 동안 받아서 배당을 해, 배당. 어느 재판부에다 할까? 민사 1부에 할까, 2부에 할까, 3부에 할까 배당을 하기도 하고 또 소장 내용이 적법한지를 또 검토를 해요. 관할은 잘 됐나? 그 다음에 뭐 인치대는 제대로 붙어 있나? 이런 것들을 봐. 그래서 인치를 봐서 인치대가 제대로 안 붙어 있으면 인치대 보정명령 내려야 되거든요. 인치 더 내라, 송달료 더 내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그것 때문에 인치 보정하면 더 늘어나는 거죠. 좌우간 소송이 들어가면 인치 확인하고 또 법원이 접수해서 그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피고한테 송달을 해줘요. 송달하는데도 2주가 걸려 또. 그냥 바로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서는 금방금방 갈 것 같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그 재판부에서 제1민사부에서 그 소송 안내문하고 같이 해서 우편으로 송달을 해요. 이게 다 등기로 가기 때문에 그게 또 2주가 걸려. 그리고 나면 그 소장을 받은 피고는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그거 제출 안 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은 또 좀 소송을 지연하고 싶은 사람은 안 내, 답변서를. 답변서를 안 내면 원래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거든요. 그거는 소장을 받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답변을 안 내면 의제자백이라고 그래서 지는 거야. 자백한 걸로 모든 청구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거든. 그러면 그때 마지막 날 답변서를 내요. 일부러 시간 끄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벌써 답변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되는데 답변서를 안 내고 있으면 그때부터 또 판결 선고기일을 잡는데 그러다 보면 처음 재판 소장 접수한 날로부터 무려 2달 동안이 지나야 무변론 판결기일이 잡혀. 근데 그동안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 그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답변서를 내면 그 무변론 선고기일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또 재판 절차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원피고들이 준비서면을 내면서 공방을 해요. 그러면 벌써 첫 번째 재판이 잡히는 날 기본적으로는 3개월이고 무변론 판결까지 갔었다가 취소가 되게 되면 4개월 만에 잡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원피고가 또 여기서 준비서면 내고 그리고 또 법원에 가서 감정하거나 증인신문하거나 현장 검증하거나 이러면 재판 기일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져. 그래서 요즘에는 재판 1심 판결 재판만 하는데도 1년이 훌쩍 넘어가요. 그리고 또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판사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일을 아주 열심히 하지 않아. 옛날에는 야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라밸이잖아요. 그래 판사들도 마찬가지야. 자기들도 뭐 그 무슨 무조건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판사들 뭐 일하다 죽는 돌아가시는 판사들도 있었어. 옛날에는 판사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사명감이 있고 내가 굉장히 좀
선민의식도 있으면서도 좀 자부심도 있고 또 내가 그 정도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공무원화 됐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도 옛날만큼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어떻게 보면 막 실제로 뭐 위에 누가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이 판결문을 막 쓰게 하는 그런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옛날처럼 진행이 잘 안 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지연도 많이 됐었고 재판이 너무 많이 늘어져서 저희 변호사들도 힘들어요. 재판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우리도 끝내고 또 다음 재판하고 사건이 좀 주는데 이거는 늘어지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들은 또 우리한테 컴플레인 한다고. 아니 왜 이 재판이 이렇게 늘어지느냐? 변호사가 빨리빨리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재판이 이렇게 늘어져. 그러다 보니까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 또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판사들이 재판이 밀려 있어요. 굉장히 많이. 거긴데다가 2월 달이 되면 인사이동이 있어. 지금 2월 둘째 주만 되면 벌써 설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이동 기간이 있거든. 그럼 판사가 바뀌어. 그럼 판사가 새로 와가지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기록을 다시 봐야 돼, 소송 기록을. 그러면 재판이 또 늘어져. 그리고 또 판사들이 또 휴가 가야 되거든, 7월 말이나. 그때 법원이 휴정기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사건이 늘어지는 거는 뭐 판사 탓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회가 다 슬로우하게 가는 거야. 자꾸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재판이 늘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당기고 싶어도 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 항소가 됐어? 1심 판결이 나더라도 또 이 항소심 절차도 제가 설명드리면 1심 판결 나잖아요? 그러면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판결문을 송달받으려면 또 2주 내에 판결 소장을 내는데 그걸 누구한테 내느냐면 1심 법원에 내는 거예요. 그럼 1심 법원은 이걸 가지고 또 각하명령을 할 수 있어. 보정할 게 있느냐, 또 인치대를 또 내야 되거든. 항소심 인치대, 송달료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면 각하해버리거든. 항소장 각하명령을 내려. 그것 때문에 또 2주 정도를 또 쥐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다 보정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항소법원으로 기록을 올려. 옛날에 실제 기록을 옮겼어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전자소송 같은 경우는 전자기록을 또 그쪽으로 넘기는 건데 항소법원으로 올리면 항소법원에서 다시 또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항소 맵부가 배당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또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또 항소장 두 번을 보내요. 그리고 또 항소법원에 항소 기록이 도착했다고 법원에서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그 항소를 한 사람이 항소 이유서를 내도록 돼 있어 또. 그러면 걔가 그걸 보고 또 피항소인이 답변서를 내.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시간이 벌써 몇 개월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항소심 기간도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항소심도 빨리 끝나야 6개월에서 8개월이에요. 늦어지면 뭐 금방 또 1년, 2년 가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소송이 늦어지냐고 막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법원은 민사법원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어. 답변서 안 냈다고 막 무조건 뭐 그 사람 뭐 불이익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거든. 양쪽의 주장한 공평한 기회를 주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안 그러면 한쪽 편만 드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판이 늘어진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 설명도 좀 많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 빨리 좀 얘기 드릴게요. 나의 사건 검색은 네이버나 뭐 아니면 구글이나 거기서 나의 사건 검색을 검색하셔도 돼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셔도 되고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의 사건 검색하셔도 돼. 네이버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셔가지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그 로그인 하신 다음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나의 사건 검색 열람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자기 사건이 쫙 떠. 그래서 여기는 각자 실제로 제출된 서류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전자소송으로 가시는 게 자세하게 보는 것은 가장 좋고 너무 어렵다. 난 전자소송 가서 보는 거 어려워.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기 사건 번호만 치면 그리고 이름 2자 이상만 치고 거기 열람할 수 있는 번호 뜨는 거 있거든요. 이제 아무나 도용 못하게 뜨는 번호 그것만 입력하시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름만 알면. 그러면 자기 사건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사건 일반 내용에 대한 것도 나오고 사건 진행 사항에 대한 것도 다 나오니까 그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어. 그냥 전자소송 못해도 돼.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매일 들어가서 보시고 문제 있을 때 전화하세요. 아니면 이거 답변서가 왔네요. 준비서면 왔네요. 법원에서 무슨 통지서 왔는데 뭐지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우리도 다 그렇게 검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검색하시면 자기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그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거 나의 거 사건 검색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재판이 원래 이렇게 늦어지는구나 라는 것들도 이해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